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화려하게 날아오르던 2차 전지주가 잠시 쉬어가면서 반도체주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특히 반도체 소부장주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는데요. 2차 전지의 왕좌의 자리를 내려놓게 될지 아니면 반도체주가 깜짝 반등을 보인 건지 잠시 후에 전문가들의 인사이트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애리조나 공장에 7.2조를 투자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또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유의 있게 좀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최충성 파트너의 종목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최충성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퓨런티어입니다. 일단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공정 장비 제조업체로 2025년 자율주행 차량의 대량 생산 본격화에 대응한 카메라 모듈 업체의 선제적 투자를 좀 예상을 하고, 이 따라서 해외 사업 확대 가능성 부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최근 시장 트렌드인 성장주의 지속적인 좀 강세로 상승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의 시작과 함께 또 늘어날 카메라 실적 좀 기대를 해보고요. 김병수 PB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들어볼까요? 네, 김병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본격화될 HBM3 탑재의 본딩 장비의 매출 증가세가 기대되고 있는데 향후 이익 성장세가 주목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머신러닝 연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증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확장될 이익 모멘텀을 지금부터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는 이제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내여주로 소개된 종목이기도 했는데 오늘 공급 확대에 따른 성장성이 주목이 되면서 21% 넘게 급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잠시 후에 반도체 소부장 이슈 또 유망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선익 시스템입니다. OLED 전방 시장에 투자가 예상이 되면서 글로벌 증착 장비 1위 업체인 선익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XR 기기 출시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매출보다는 30% 이상이 연간으로 추가될 수 있기에 실적의 포인트를 두고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의 수급이 여러 섹터로 퍼진 것 같습니다. 선익 시스템도 오늘 들썩였는데 이렇게 오늘장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업황 바닥 기대감과 정책 효과의 동반 강세를 보인 반도체 소부장 업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1분기 실적 시즌 기대주까지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업황 바닥 기대감 그리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승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또 K칩스법도 국회 기재위를 통과를 하면서 반도체 소부장주까지 일제히 랠리를 보였는데 올해 들어서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정책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연속적인 탄력 측면에서는 아직 주가의 에너지가 비교적 약한 모습인데요. 오늘의 반등이 과연 주도주 복귀를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진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적 보시죠. 1분기 실적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있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로 시장에 관심이 또 쏠리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실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실적주를 중심으로 미리 포트폴리오 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평가인데요. 최근 1개월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종목으로는 효성 TNC, 또 유한양행 그리고 태광 등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부터 좀 볼까요? 반도체 장비주를 중심으로 SSD, 시스템 반도체 일제히 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이제 분위기가 확실히 좀 살아난 모습이기는 한데 과연 연속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에너지가 이제 저희의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오늘의 반등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김병수 PB께 먼저 들어볼까요?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살아나야 뭐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라는 이야기 있을 정도로 국가 기간 산업 중에 하나였는데 좀 많이 누워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반도체 오늘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책적으로 지원이 나와서 관심을 좀 받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이 그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었고 22일에 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개정안에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등 국가 전략 기술의 투자세 공제율을 조정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최대가 거의 35%까지도 공제가 가능할 정도로 정책적인 지원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중에서도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가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메모리 반도체 투자 이야기도 좀 가시화되게 되면서 이런 예상이 나온 게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었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한 17%가량 증가시켜서 35조 원까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시장 규모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는데 시장 단체에서 알려지기에는 고성능 반도체 패키징 시장 규모가 2021년에 27억 달러 정도에서 27년에 78억 달러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패키징 시장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게 되면서 좀 많이 누워있던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가 오늘 좀 탄력을 받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재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를 이끌고 있는 두 가지 큰 동력을 보자고 하면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정책에 대한 효과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업황 바닥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죠. 뭐 삼성도 디램 재고가 뭐 지금 최대치라고 하고 또 경기도 약간 불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연속성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이제 어닝 쇼크 우려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바닥을 조금 어떻게 잡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성우 이사님 들어볼까요? 우선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연간 실적이 조정이 될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1분기 예상보다는 적자 폭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나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때 아마 연간의 사업 계획을 또 수정을 해서 발표를 할 거예요. 여기에서 좀 가동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줄여서 즉 삼성과 연결되는 부분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나타난다고 하면 주가는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 재고에 대한 주기가 줄어드는 걸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산업의 바닥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면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가의 바닥은 먼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챗 GPT가 우선은 새로운 산업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반도체가 필요할지 그 부분은 아직 모릅니다. 계속 증설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줄어들거나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할 텐데 즉 새로운 산업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여기에 더해져서 1분기 실적 이후에 연간 실적의 조정이 나오면 그때 같은 경우는 반도체 매수 시점이고 여기에 더해져서 지금 시장의 성격 자체가 2차 전지가 좀 과도했죠. 과도하고 이쪽에 수급이 빠진다고 하면은 반대급부로 좀 밀려있는 종목군 업종군들 반도체를 꼭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전이 모두 감산 계획을 발표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되고 이제 LG에솔이 또 방금 전에 속보가 좀 나왔잖아요. 2차 전지가 과연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좀 우려로 작용하는 게 바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인데 뭐 세부안이 공개가 되면서 뭐 최악은 면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곤 있지만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국내 반도체 업계에 과연 이 미국의 이 법은 어떤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비비님? 네. 가드레일 규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미국 반도체법이 조금 세부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려했던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니다라는 게 요약이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최악의 상황을 면했지만 차이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추가적 조치로 아마 대중국 통제는 이제 미국의
이러한 이제 대중국 통제는 추가적으로 계속 강화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 쪽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중국에서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핵심 생산 기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중국에서 중국 낸드 플래시의 40%를 중국 내에서 생산하게 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디램의 40%와 낸드의 20%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절반 가까운 대략 한 20%에서 40% 수준을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뭐 기술 유출 등을 우려해서 뭐 업계 최첨단인 뭐 230단 낸드 플래시라든지 10나노 초반대의 디램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생산 공장 역할을 하고 있던 중국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디램과 낸드 같은 경우에 미국 쪽으로 들여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당장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중국에서 반도체 사업은 충분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더욱더 거세지는 대중국 압박에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중국의 리스크를 이제 어떻게 좀 헤쳐나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또 우리나라의 국내 정책 효과를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뭐 K칩스법이 드디어 이제 기재위를 통과를 했고 또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대규모 지원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정책 발표가 가장 크게 기대되는 곳 그리고 관련 업체들은 어떤 쪽을 좀 보세요, 이사님? 우선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주목이 필요합니다. 이게 산업이 안 좋으면 다 같이 안 좋습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라고 뭐 강하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우선 선행되는 부분이죠. 업황이 안 좋은데 정부의 정책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만큼 바닥 같은 경우는 먼저 잡히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작년에 업황이 좋지 않았는데 실적이 좋았던 종목을 먼저 추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업황이 좋아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시장 점유, 매출, 이익 같은 경우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춘 기업에 대해서 가장 먼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비메모리 단과 관련해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부터 계속 예상 실적을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업황이 좋지 않을 때도 실적이 좋았고 그런데 주가는 시장에 관심이 크지 않았죠. 조정이 나왔다가 최근에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업황이 회복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에 대한 허들이죠. 이제 영업 레버리지 구간까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뭐 소부장 하면은 사실 뭐 SSD, 시스템 반도체, 뭐 낸드 뭐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올해 저희가 성장세를 조금 가장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를 좀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탑픽 주 함께 들어볼까요, 비비님? 어떻게 보면은 SSD라든지 낸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빠진다, 디램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문제가 있다, 또 재고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이제 훨씬 큰 시장으로 알려져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각하시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쪽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근래 이제 기사 계속 나오기에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하게 돼서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용인의 클러스터가 나오게 된다거나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구축에 대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대통령이 일본 갔다 오게 되면서 일본에 대한 대한국 수출 규제가 아마 완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게 되면서 21년에 고점이 찍힌 이제 그런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이 주가가 이제 거의 반토막인데 이거에 대해서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나아가서 만약에 가격이 정상화되거나 수요가 다시 좀 돌아온다면은 충분히 주가가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오늘 상승과 그리고 앞으로의 소부장 업체들의 전망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관심 종목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소부장 관심 종목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한미 반도체와 두산 테스나를 이 두 종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 연산에 들어가게 되는데 머신 연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엔비디아 제품에서 HBM3가 적용이 되고 있고 이것을 이제 본딩 장비에서 탑재하는 게 한미 반도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후공정 테스트 업종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만들어진 이후에 후공정 쪽에서도 분명히 장비 쪽으로도 충분히 관심을 받을 만한 업종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종목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서도 탑픽을 가려서 살펴보시는 것도 충분히 투자 쪽에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손을 들어주셨고 그리고 지금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겹쳤습니다. 한번 좀 유의를 해서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에서도 뭐 2차 전지도 이렇게 뭐 여러 개 이제 순환매가 좀 랠리를 이어갔듯이 만약에 순환매 랠리가 시작이 된다면 저희는 좀 어떤 순서로 투자를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 그리고 또 분야별로 좀 최선호주로 보고 계신 종목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우 이사님께 여쭤볼까요? 우선 순환매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지금 작년부터 실적이 좋았던 쪽이 주가는 먼저 강하고 그리고 나서 최악에 있는 것들이 반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아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종목도 또한 겹치는데 두산 테스나라는 종목을 주목을 하고 있고 다음은 대형 IT입니다. 대형 IT가 작년에 좋지 않았던 종목들이죠. 우리가 삼성전기가 과연 이게 중국의 스마트폰 재고가 언제 줄어드냐라는 맞아요. 점이 이슈가 되었었는데 이제 올해 초부터 줄어드는 걸 확인을 했고 재고 주기로 그다음에 이제 실제 수요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상반기 탑픽은 삼성전기, 하반기는 LG이노텍, 그다음에 전장에 매출이 있는 LG전자 네. 이러한 쪽을 주목을 해야 되고 디램 재고가 줄어들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IT의 핵심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다음으로 마지막은 그래도 소모품 이쪽 부분 부품과 관련된 종목들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소켓과 관련된 종목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리노공업은 연간의 실적 추정치가 하향이 나타났어요. 네. 그렇다 보니 주가가 약했단 말이죠. 그런데 매출의 다각화가 이루어져 있는 기업, 이러한 기업은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ISC와 같은 기업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적을 지키고 있었던 기업들이 먼저 반응이 올 텐데 시스템 반도체로 먼저 불어올 것이고 두산 테스나 역시 동일합니다. 그 이후에는 삼성전기와 같은 대형 IT로 갔다가 삼성전자를 올리고 그 뒤에 이제 소켓으로 ISC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적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1분기에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기대주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상 실적 시즌을 앞두고 증권사의 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되는 종목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어떤 섹터나 종목들이 좀 실적에 대한 상향 흐름, 기대치가 좀 나타나고 있나요, 지금 이사님? 우선 배터리 셀 업체들이 대표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수주를 받은 걸 봤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향을 할 수 있겠고요. 1분기 이 부분에 주목이 필요하겠고 여기에 더해져서 아까 얘기는 하긴 했는데 대형 IT 쪽 역시 주목이 필요합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을 쪼개놓고 보더라도 연간에 전장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 1분기 또한 가전은 조금 플랫할 수 있지만은 전장 쪽에 매출이 붙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해져서 해외 쪽에 그 법인의 비용 같은 경우를 통제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보다 실적이 좋을 수 있음을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실적에 대해서 기저효과가 있는 기업들도 주목이 필요해요. 대형 IT와 관련해서 반도체는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은 비메모리담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예상 실적보다 잘 나오면 주가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주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정치가 낮춰져 있는 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네.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1분기 실적 기대주로 꼽고 계시는 종목이 좀 궁금합니다. 김병수 PB님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네, 먼저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휠라홀딩스랑 S&T 모티브가 실적이 꽤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의 시선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네, 휠라홀딩스, S&T 모티브 좀 말씀을 주셨는데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뉴스로 좀 많이 떴던 것 같아요. 4조 클럽에 가입했다고 했나요? 네, 지난해 매출이 한 4조 2천억 원가량이 나오게 됐습니다. 영업이익도 한 4천억 원가량 나오게 됐는데 휠라홀딩스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에서 좀 많이 매출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금 영업이익이 좀 깎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아마 그래서 1분기 또는 2분기 쪽에 좀 기대 어린 시선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법인에서 1분기 실적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어서 1분기에 턴어라운드가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앞으로 2분기, 3분기에서도 충분히 호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 어린 시선이 나오고 있고 국내 매출은 조금 감소할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30% 증가하는 모습으로 아마 예상이 된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매출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증가했다. 결국에는 내실을 잘 다지는 한 해를 보냈고 1분기도 아마 내실을 잘 다져서 이 이야기가 나올 거다.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여전하다.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특히 미국 법인에 대한 영업 손실까지도 확대되었지만 이게 이제 염가 판매 재고 자산을 축소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1분기, 2분기를 나아갈 때 휠라홀딩스를 살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S&T 모티브는요? 네, S&T 모티브 같은 경우에는 지난기 4분기가 이미 실적을 기대치를 상회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고객사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S&T 모티브는 자동차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객사들의 생산 증가와 함께 이제 안정적인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납품하는 것 중에는 DU라고 표현을 해서 드라이브 유닛이라고 표현하는데, 전기차 쪽, 제너럴 모터스 GM 쪽의 전기차량 DU가 들어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현대 기아차 쪽으로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차 모터들을 생산하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조금 이제 괜찮아지게 되면서 이 완화 받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M에서 전기차에 대한 생산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GM 전기차 쪽으로 DU 매출액이 충분히 증가할 수 있다는 기사가 함께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대략 한 30% 이상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분기부터 아마 S&T 모티브 쪽 실적이 꽤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1분기, 2분기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S&T 모티브는 작년에 이미 좋은 실적을 냈고 올해도 조금 기대가 되는 데다가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잘 지켜주고 있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성홍 이사님은 어떤 종목 좀 기대하고 계세요? 우선 1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의 핵심은 새로운 제품이 판매되었거나 아니면은 기업에서 연간의 매출이익 추정치를 상향을 한 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레이와 LG전자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레이와 LG전자 스토리를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우선 레이는 1분기 영업이익이 14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4억 어느 정도 수치인지 이 부분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레이 페이스라고 새로운 제품입니다. 우리가 치아 교정이라든지 임플란트 기타 부분을 할 때 단순히 처음에는 본을 떴죠. 본을 뜨고 치아 교정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전체적인 얼굴의 뼈 구조라든지 그러한 부분까지 함께 스캔을 해서 이후에 교정을 하면 어떻게 내가 바뀌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포 앤 애프터까지 스캐너를 뜨면서 바로 네. 확인까지 시켜주는. 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팔리겠지만 중국에 팔려 나간다고 하면 판매처가 확보가 된다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 중국 시장까지 판매가 더해지면서 1분기 실적 추정 14억 이상은 현재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분기 마음 볼 게 아니라 올해 연간 실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LG전자는 앞서서도 좀 짚어주셨는데 LG전자는 어떤 쪽에서 우리가 실적 모멘텀을 찾을 수 있나요? 우선 1분기가 1조 419억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됩니다. 한 3번 정도 지금 LG전자 말씀을 네. 드렸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전장에 대한 매출 부분이고요. 매출이 더해지면서 비용이 빠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영업이익도 좋아지지만 순이익 개선까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가전 쪽에 밸류를 받아왔다 하면은 이제 전장 쪽의 매출이 한 30%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전장에 대한 밸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LG전자에 대해서 가졌던 시각이 이제 시장에서는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전장에 대한 매출 증대가 핵심 포인트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프닝 시작할 때 속보로 좀 전해드렸던 LG에너지 솔루션의 뉴스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조 2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규모가 4배 정도 더 커졌다라고 하는데 이성우 이사님, 이 부분 투자자들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가 공장 투자를 하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캐펙스를 늘릴 때 단순히 고객사의 의사 없이 늘려놨다라고 네. 하면은 이제는 확실해야지 늘리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제 2024년, 5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 중 2025년이 가장 포인트죠. 이때 매출의 예상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7조 2천억 원을 환산을 해보면 연간 추정 매출 2025년 기준으로 한 20% 정도의 매출은 올라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질문 하나 더 드려보자면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은 1% 정도 빠지면서 좀 거래를 마쳤거든요. 뭐 아래 꼬리를 달면서 끝나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피비님께서는 LG에너지솔루션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장이 열린다라고 하면 다음 주 좀 흐름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실까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장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이렇게까지 세게 오를 거라고 예상을 못한 것처럼 맞아요. 아마도 마찬가지로 LG 에너지솔루션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장 마감 때쯤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수급이 조금 불안했던 2차전지 쪽에서 아마 수급이 월요일에 좀 붙지 않을까. 그래서 장 초반에 2차전지 쪽에서 수급이 좀 붙은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주로 수급이 다시 붙는다고 하면 오늘의 반도체는 깜짝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다시 한번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깜짝 오르는 거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다져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디램과 낸드 가격도 충분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살펴보신 이후에 만약에 들어갈 수 있다면 오늘 만약에 놓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다시만 조정이 나올 수 있다면 반도체는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충분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나지 않는 2차 전지의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흐름이 좀 궁금해지는데 오늘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1분기 실적 시즌 기대주를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저평가된 알짜 종목들 잘 선점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간의 단일가 박수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아 지질, 재난 안전 테마로 엮을 수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9.4% 상승하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큰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HJ중공업, 최근 흑자 전환한 실적을 공시한 종목입니다. 오늘 1%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 9.3% 강세로 현재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요. 명문제약 역시 최근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 실적을 공시를 했습니다. 명문제약 7%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휴네시온이 9.6%로 코스닥에서 가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재택근무 관련주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정규장에서 4%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현재 9.6% 상승하고 있고요. 휴림 네트워크스가 그 뒤를 이어서 9.5%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검색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하는 기업이죠. 줌 인터넷이 6.7%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AI 챗봇 관련주로 엮을 수 있는 종목이죠. 현재 4,660원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코스피 하락률 상위에는 유안타증권, 상상인증권 등 증권주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유안타증권은 정규장에서 1% 상승 마감했는데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3.6% 밀리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상상인증권 역시 2.9% 하락하고 있고요. 곡물 관련주인 신송홀딩스 2%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주공 오늘 정규장에서 16% 급등을 했는데 역시 1.4% 하락하면서 477원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큐렉소가 3.9% 하락하면서 가장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의료용 로봇 관련주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에 이어 투자 기대감도 유효한 상황인데요. 정규장에서는 7% 상승했지만 시간에서는 그 흐름 바꿔가면서 3%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또 유아가구 전문 기업인 꿈비, 저출산 관련주가 오늘 좋았는데요. 정규장에서 5% 정도, 15% 정도 급등을 했는데 현재는 3% 밀리면서 두 번째로 큰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되니까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장 마감 후 시간의 단일가 움직임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다음 주에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자, 최충성 파트너 아스플로 가지고 오셨고요. 김병수 PB 현대로템 그리고 이성호 이사 BHI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충성 파트너의 종목 아스플로부터 볼까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인데 오늘 장에서 양 테마가 다 좀 관심을 받았잖아요. 스토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장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좀 강세를 보였는데 다음 주에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좀 흐름을 좀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서도 좀 아스플로라는 기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동사는 2000년도 5월에 설립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용 가스용 부품 업체인데 일단 시공 부품 사업을 좀 중심으로 성장을 좀 지속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일단 2022년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용 부품 모듈 시장 진입에 좀 성공을 했고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은 향후 수년간 이제 부품을 좀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시공용 부품의 성장과 이제 장비용 부품 시장 내에서 고객사 이제 다변화를 좀 꾀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실적이 좋지만 추후에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은 이제 1,33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245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달성할 전망이고 영업이익률 또한 18%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큰 폭의 좀 수익성 개선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 가격은 지금 구간에서 12,100원 구간인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한 그런 구간이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3,000원을 좀 돌파해 준다면 기존의 신고가 구간이 이제 13,800원 구간인데 일단 14,000원까지도 그 이상까지도 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 가격은 11,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다 넘어서면서 신고가 영역까지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스플로 짚어주셨고요. 자, 이어서 김병수 PB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방산이 참 한때 좀 뜨거웠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현대로템을 좀 만납니다. 이제 폴란드의 K2 전차를 조기 납품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올해 이렇게 수주에 대한 성장세를 어느 정도까지 눈높이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되게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서 좀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갖고 오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현대로템이 지금 전차를 만드는 방산업체로 알려져 있지만 레일 솔루션 부분이 더 크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레일 솔루션 부분에서 대략 매출이 한 60% 그리고 디펜스, 방산 쪽이죠. 이쪽에서 한 27% 그리고 에코플랜트에서 한 10%가량의 매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디펜스 솔루션 부분이 조금 매출이 더 오를 전망이지만 걸 생각해 본다면은 결국엔 전차를 만든 회사가 아니라 전철을 만들던 회사였다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올해 디펜스 부분의 R&D 투자가 246억 원가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년에 110억 원이었으니까 한 2배 이상 늘려서 전차 쪽으로, 즉 방산 쪽으로 더 R&D 예산까지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결국에는 작년 한 해 방산 업체에 굉장히 수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방산 수출 시장이 수출의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2.4% 나오게 됐는데 직전 5년 점유율 1.1%에 대비하면 거의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산 쪽 그리고 어떻게 보면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기타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주가가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차 쪽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이 이번에 평택 오송선에 대한 고속철을 낙찰받을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됐는데 대략 한 7,100억 원 규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7,100억 원짜리 계약이 눈앞에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추가적으로 국내 외에도 국외에서도 이런 전철 쪽 또 기차 쪽 많이 수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2호선이 운행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2호선이 시작이 되게 되면서 주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을 비롯해서 2호선에 이어 3호선의 사업에 대한 추가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기사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2호선을 했기 때문에 3호선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하는 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기차 쪽도 그 레일 솔루션도 굉장히 잘했고 방산 쪽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작년에 매출이 한 3조 원이 넘게 나오게 됐습니다. 영업이익도 한 1,400억 이상이 나오게 되면서 특히 영업이익은 한 84%가량 증가하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어떻게 더 할 수 있냐라는 게 중요한데 수주 잔고가 한 13조 원으로 알려져 있고 네. 방산 부분만 5조 원이기 때문에 아마 이 방산 부분 비중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면서 올해도 수주가 굉장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매출도 3조 6천억 원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도 2천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한 40% 증가하는 한 해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현대로템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방산과 더불어서 이제 철도까지 실적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은 뭐 시장에서 수급이 가야 할 곳이 많다 보니까 방산까지는 지금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주가를 보니까 지금 역배열이 좀 완성이 돼 있는데 하지만 외국인은 10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들어가서 좀 기회를 노려볼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월 초부터 외국인의 매수는 충분히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주가 방향도 지금 25,0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부터 서서히 모아 가신다면은 만약에 방산 쪽 수주 낭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전철 쪽, 기차 쪽에서도 충분히 희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시면서 지금 한 25,000원 선에서 들어갈 수 있다면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아서 대략 3만 원 선, 한 29,000원 선을 1차적인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고 아래쪽으로 좀 짧게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저점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대략 23,500원 선, 23,000원 선을 손절가 또는 다시 한번 투자를 고민해야 볼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로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이성웅 이사의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원전주인 BHI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수주 소식이 나오면서 원전주들이 부각이 됐고 BHI도 4% 정도 이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의 모멘텀 먼저 설명 들어볼까요? 우선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해서 수주는 이제 한 번 나오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스마트 원전을 과거에 그 소형 모듈 원전과 유사하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을 해왔었고 이와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뭐 설계는 한전기술이 담당, 주기기는 두산 에너빌리티 담당, 주기기 또는 보조기기는 BHI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때 컨소시엄의 구성이 그렇게 됐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현재 주가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떠 있다고 하면은 실제 수주가 나왔을 땐 주가는 빠지기 마련입니다. 기대가 현실이 됐기 때문에 빠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주가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보통 원전 수주를 대입을 했을 때 한 20-30%의 상승은 하루에도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빠져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도래를 했고 왜 그러냐고 하면은 2차 전지주들의 수급의 변동성이 커짐을 하루 보여줬었고 그러면서 반도체를 옮겨가는 걸 보여줬거든요. 보여줬는데 이 다음이 뭐 2차 전지로 안 간다라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변동성이 커지면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순환매로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빠져 있고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BHI 뭐 이런 종목들에 관심이 필요하기에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지금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탄력이 더 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어디까지 좀 목표의 기준선을 둘까요?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HI 같은 경우는 주가가 8월 31일 작년에 11,750원까지 갔다가 5,0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때 하락 같은 경우가 왜냐면 그 달러와 관련된 선도 거래죠. 그 부분을 단행을 했는데 이게 환율이 오르면서 실제 이게 뭐 분기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는 않지만 반영을 해야 돼서 그때 그 손실을 확정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공시를 하다 보니 이런 조정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9,300원대까지 반등이 나왔었어요. 지금은 시장에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수주가 나오거나 여기에서 복합 화력 발전과 관련된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이 구간에서 한 8,000원대까지는 1차적으로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 매수가는 6,300원을 제시를 했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8,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의 약 10% 이상 정도 손실을 봤을 때 가격인 5,5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자, 이성훈 기사께 바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에서 방금 전에 공시가 떴는데 삼천당 제약 이번 주에 이제 네오주로 가지고 오셨었잖아요. 네. 사실 아일리아 3상에 대해서 시장이 많이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시간외에서 지금 상한가를 쳤다가 지금 좀 풀리기는 했는데 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선 알리아 시밀러 같은 경우에 임상 진행은 좀 획기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주가의 관심이 시간외로 당연히 상승, 상한가 이렇게 마감을 해주는 건 좋기는 한데 시간외 이후에도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걸 보고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해당 종목은 관심도 여전히 유지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삼천당 제약을 지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여기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뭐 좀 이익을 실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삼상을 성공을 했으니까 앞으로 좀 끌고 가야 될지 전략까지 좀 들어볼까요? 우선은 오늘 시간외로 마감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상한가를 지켜주는가? 네,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는 한데 주말이고 하니까 또 주말에 해석을 해보겠죠. 이 부분에 네. 대해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일단 그 삼상에 대한 진행 여기에 판매 부분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한 7만 원 정도의 가격은 1차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 정도 가격은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하나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MDS 테크. 그동안 조금 쉬나 싶었는데 오늘 강하게 좀 탄력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추가 랠리 과연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김병수 PB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네,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알려져 있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좀 다시 한번 반납했다가 다시 한번 또 세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율주행 쪽 관련돼서 좀 주가가 오른 것이 아닐까라는 테마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카가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좀 관심을 받고 있고 이런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도 차량 기능이 바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자율주행 쪽 주가나 또는 반도체 쪽 챗 GPT도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와 자율주행 쪽 주가가 좀 관심을 받을 때 MDS 테크도 좀 충분히 상승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이 추가적으로 이 랠리가 이어질 것인가라는 질문은 조금 말씀드리기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강하게 오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살짝 반납하고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노리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도 함께 조금은 그 쉬는 흐름을 기대를 하면서 두 번째 그 탄력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일을 여는 유망주로 최충성 파트너의 아스플로, 김병수 PB의 현대로템, 그리고 이성무 이사의 BHI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성원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어제 시간의 특징주로 살펴본 AT세미콘, 셀바스 AI 등 주요 종목들이 오늘 정규장에서도 좋은 에너지 이어갔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특징주 탑5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DB하이텍입니다. 팹리스 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을 공식화하면서 오늘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19%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거래량 기록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5.6% 상승하면서 상승폭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4위 만나보시죠. 에브리봇입니다. 지능형 로봇 청소기 전문 업체죠. 오늘 정규장에서 3%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3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3.5% 상승한 21,70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3위 만나보겠습니다. 삼진 L&D입니다. LCD와 2차 전지 부품 업체로 삼성 SDI의 원통형 2차 전지의 뚜껑 역할을 하는 가스켓을 7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조만간 미국 루시드 모터스와 만나 원통형 배터리 공급을 논의할 것이란 전망에 오늘 7%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현재 시간에서도 20만 주 이상의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8% 상승하고 있네요. 바로 이어서 2위 만나보겠습니다. 비보존 제약입니다.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는 발표로 최근 6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11% 넘게 크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현재 8%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1위 만나볼까요? 줌 인터넷입니다. 검색 서비스에 필요한 기반 기술 개발과 연구를 하는 기업인데요. AI, 챗봇 관련주로도 엮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3만 주 이상의 강한 거래량 동반하면서 6% 상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줌 인터넷 AI 시장 확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최충정 파트너가 보기에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 검색 품질, 언어 처리 등과 같은 검색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그런 업체죠. 일단은 지난해 좀 영업을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PC 트래픽이 하락한 부분도 있고 자사운용업이 좀 시황이 좀 약세를 보인 부분도 있고 인건비가 좀 상승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더라도 최근에 AI 관련해서 굉장히 좀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AI 검색 포털로 이제 강화하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AI 휴먼 관련해서 아이웨어 가상 투자를 좀 받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본다면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 성장성 측면에서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윤 대통령이 기존에 이제 데이터 활용에 관한 규제 혁신도 논의를 했었고 디지털 시대의 쌀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포털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이제 포털 독점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좀 수술을 하겠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작년에 좀 이 말을 좀 진행을 했었죠. 일단 네이버나 카카오가 지금 독점적으로 사실 이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악화가 된다면 성장성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40조 정도에 육박을 하는데 사실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 지금 1,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 수급적으로 본다면 이제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8% 이상 지분율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 모멘텀도 굉장히 좀 지속이 된다면 지금 주가도 우상향으로 계속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지금 자리는 굉장히 저점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AI 포털이 강화가 되고 있고 또 지금 당장 빠른 결과보다는 미래 성장성을 본다면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 현재 저평가 구간임에도 맞다고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3위 종목 삼진 L&D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조만간 미국 루시드 모터스와 만나서 원통형 배터리 공급을 논의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정규장에서도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삼진 L&D의 경쟁력과 다음 주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삼진 L&D에 또 앞서서 이번에 좀 이슈가 나왔던 미 루시드 모터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좀 설립된 전기차 기업입니다. 일단 1억 원 이상의 좀 프리미엄에 주력하는 프리미엄 전기차만 좀 판매를 주력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일단 빈살만 왕세자 국부펀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최대 주주, 이 국부펀드가 좀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관계가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올해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지금 현재는 LG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계약이 좀 맞아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지금 계약이 종료가 되고 삼성과 연계가 된다면 당연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가스켓의 70%를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가스켓은 2차원지 뚜껑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단 순환매 장세에서 계속적으로 좀 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고 2차원지 관련해서 지금 성장주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구간 측면에서도 순환매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다음 주에도 지금 박스권 상단을 좀 노려보고 있는 3,500원짜리만 잘 돌파를 해준다면 그 이상 주가 상승도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는 갈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저 계약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중장기적인 모멘텀도 굉장히 있을 것이고 기존의 자리가 이제 5,000원짜리인데 저 상단까지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그런 이슈가 아닐까. 지금 저것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사실 금액 자체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조가 넘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주가 상승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공급 계약이 이뤄진다면 저점인가에 대한 측면 그리고 2차 전지 순환매 측면에서 두 측면 모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 시장은 어떤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순환매 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은 이제 수급이 쏠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전에는 AI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대장주는 변화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변곡이 생겼다. 어제 사실 에코프로가 흔들리니까 2차 전지가 좀 흔들리니까 시장 전반이 좀 흔들렸거든요. 사실상 기존에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가 어제 이제 나왔다는 건 조금은 정리를 하는 신호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 공략을 해보신다면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아까 전에 이제 삼진 L&D 같이 좀 바닥권에서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주가는 마냥 상승만 하지 않고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해서 움직이고 순환 사이클 키 맞추기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나왔듯이 시장 계속해서 좀 하방을 지지받으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섹터 다 차기 대장주는 좀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순환매를 좀 노리시고 한 종목을 꾸준하게 가지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 종목 순환매가 좀 돌아가기 때문에 복리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가 좀 키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수급 쏠림이 굉장히 심한 장세죠. 이제 차기 대장주를 선별해야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들었고요. 저희가 저출산 관련주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유아가구 전문 업체죠. 꿈비가 오늘 18% 상승을 했고요. SAMG 엔터가 4%, 캐리소프트가 10% 가까운 상승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활성화 움직임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말씀 주셨듯이 테마 순환매 차원에서 네. 이 저출산 관련주 주목해 볼 만한 테마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저출산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실 이제 매집 기간은 바닥에서 얼추 다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재료가 나와도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일단 틈새 공략 차원에서는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좀 부분의 문제이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요즘에 현금성 정책을 굉장히 좀 많이 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도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만 30세 전에 하면 이제 군대를 좀 면제해준다 이런 소식도 어제 좀 나왔었죠. 일단 구설수에 좀 오르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일단은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따라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생각이 좀 드신다면은 저점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세력들이 매집이 끝내놓은 저출산 관련해서는 지금 모아갈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섹터가 아닐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출산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후 4시부터 6시 장 마감 후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 탑5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거래가 지속되니까요. 에너지가 살아있는 종목들 잘 따라가 보시고 내일 장을 열어갈 종목별 베스트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최충성 와운의 파트너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은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알차고 풍성한 종목 정보로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